법정 스님이 사랑한 책들을 소개합니다. 농부 철학자 피에르 라비. 책 표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간과 대지를 연결하는 한 농부 철학자의 삶과 사상. 이 책은 직접 피에르 라비의 직접 쓴 책은 아니고 이 글 쓴 저자는 다른 두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이 피에르 라비를 방문해서 대화를 나누고 난 다음에 이 피에르 라비의 일생에 대해서 그의 삶과 사상에 대해서 적어 놓은 책입니다. 이 피에르 라비는 알제리에서 태어난 알제리의 그 오아시스 사막이 있는 그런 그 알제리의 아프리카 알제리의 오아시스 출신이고요. 다섯 형제 중에 아버지는 대장장이었습니다. 이제 불을 다뤄서 도구를 만드는 사람. 그래서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이제 같이 도구를 만드는 것을 보고 자라서 그런지 이 도구도 잘 만들고 시인이자 음악가이자 철학자이자 농부이죠. 농부 철학자니까요. 이분이 이제 알제리에서 태어나서 이제 어렵게 살잖아요. 알제리는 프랑스의 식민지였습니다. 운이 이 사람에게 어떻게 다가갔냐면은 프랑스 교사 부부의 양자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식이 없던 그 부부 프랑스 부부가 너무 똘똘했던 거죠. 아이에게 반했죠. 그래서 입양을 결정하게 되고요. 피에르 라비의 아버지는 많이 망설였지만 그리고 주위 사람들은 많이 이제 반대를 했지만 설득을 당하죠. 더 좋은 환경과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완전히 헤어지는 게 아니라 이제 이 원래의 가족과도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겠다. 자주 보게 하겠다. 왔다 갔다 하게 하겠다. 라는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입양 가게 됩니다. 그래서 프랑스인의 부부에게 이제 소속돼서 살게 되죠. 처음에는 자기가 살던 고향에 원래 아버지와 이렇게 가족들을 보기 위해서 왔다 갔다 했지만 이제 점점 힘들어지는 거죠. 나는 알제리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프랑스 사람도 아닌 이 혼란을 겪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이민 사회에서 겪는 그런 혼란과 비슷하죠. 거기다가 알제리는 프랑스의 식민지였으니까요. 프랑스의 교육을 받고 자라는 이 피에르 라비는 프랑스 학교를 다니면서 소위 그 차별도 받으면서 그렇게 인간에 대해서 어린 시절부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책을 아주 많이 읽었던 것으로 나오고요. 그리고 이 차별하는 것은 프랑스인만이 아니라 알제리 사람들도 프랑스인을 차별하고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 자기가 만든 유대인들이나 또는 여기 나오면 터키 사람에 차별받는 나와 같지 않은 다른 모습의 사람들, 소속이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는 그 사람들은 똑같은 그 공통점이 있다라는 걸 어린 시절부터 알게 됩니다. 그리고 점점 이 프랑스식 교육을 받고 자란 피에르 라비는 원래 알제리는 회교라 하면 이슬람교를 말하죠. 이슬람교였습니다. 이 나라 사람은. 그런데 자연스럽게 프랑스식 교육을 받으면서 성경을 접하게 되고 결국은 스스로 부모들은 이걸 강요하지는 않았다고 되어 있지만 그래도 어머니는 계속 바랬다고 합니다. 강요는 하지 않았지만 결국은 기독교로 개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 회교도들에게 있어서는 이 종교의 개종이 거의 때려 죽일 정도의 이 변심 또는 배신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뒤로는 가족과도 왕래를 끊었다고 이렇게 책에는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종교에 대해서도 얘기를 많이 하죠. 개종은 하였으나
기독교에서 주장하는 교리와 기독교인들이 그 삶을 살아가는 태도 사이에는 큰 괴리가 있었다라고 고백하면서 그런 모순에 큰 충격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예수님이 가르침대로 사람들이 살고 있지 않은 것, 그리고 교회 안에 민중의 의식을 한 차원 끌어올릴 수 있는 이런 특별한 사람들이 있었던 건 사실인데, 자기가 알기로는 그들은 대부분 탄압당하거나 제명되기까지 했다. 그래서 뭔가 이 겉과 속이 다른 이런 괴리감을 느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 종교를 갖지 않고 난 뒤부터는 오히려 더 영적인 시간들을 보내게 됐다라는 말을 합니다. 알제리 전쟁이 일어나면서, 알제리 전쟁은 이제 프랑스로부터 이제 독립하기 위한 독립운동이죠. 알제리랑. 더 이 사람의 그 위치는 곤란해집니다. 프랑스인도 아니고, 알제리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그 아버지, 그 양아버지에게도 마저 쫓겨나게 됩니다. 아버지가 화가 났죠. 이 말실수 하나 때문에 화가 났는데, 결국은 자기는 이제 그 집을 가정 독립을 해야만 했고, 어린 나이에 독립을 해야만 했고, 또 은행원으로서 일하다가 돈을 모아서 더 이상 알제리에서는 안전이 위협한 상태,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상태가 왔기 때문에 프랑스로 가게 됩니다. 이 아무것도 없던 아프리카인의 그 얼굴을 한 이 사람이 프랑스에서, 그리고 양부모의 도움조차 받지 못한 이 사람이 어떤 상황에 처했을까라는 것은 감히 짐작이 되는 상황입니다. 와서 엄청 고생을 한 거죠. 공장에 들어가서 견습공처럼 일을 하고 해도 답이 없는 거죠.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이 환경에서 일해도 답이 없는 겁니다. 한 달 생활하고 나면 돈은 바닥나고. 그래서 또 어떻게 하면 과연 우리가 현명하게 사는가. 밥 사고 차비 쓰고 방세 내고 나면 너무 빠듯한 이 월급, 내가 내 모든 시간을 할애해서 일하는 것이 맞나? 라는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서구 사회, 문명 사회라고 하는 이 현대의 사회에 그 본색이라고 해야 되나, 그걸 이제 자기 자신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학력과 권력에 따라서 서열이 결정되고, 이것은 실제로 악착취, 억압의 도구가 된다 라는 걸 깨닫습니다. 평등과 인간에 대한 많은 의문을 갖기 시작했죠. 집단의 노력이 공평하지 않게 나뉘는 세계다. 회사의 몇 명만을 위한 그들의 최대한 이익을 위해서 나머지는 착취당하는 삶. 이 피에르 라비는 언제나 인간 가치에 민감했다고 합니다. 계급 사회의 가장 밑바닥에서 자기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눈에는 인간의 가치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죠. 다른 사람들처럼 그에게도 최소한의 돈은 필요했지만 그 필요가 자기를 완전히 지배하진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돈은 필요한 것일 뿐 그 이상의 의미는 가지지 않았던 거죠. 그 어려운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요. 자기가 있던 그 알제리의 오아시스를 자주 떠올렸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알고 지냈던 사람들은 가난했지만, 나도 가난하지만 여기에서, 하지만 적어도 오아시스에 사는 사람들은 회사 안에서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사람들처럼 인간성을 상실하진 않았다 라고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힘든 노동에도 불구하고 많은 책을 읽었다고 합니다. 답을 찾기 위해서죠. 그리고
이분에게는 욕구가 있었는데, 본질적인 욕구. 이제 그게 뭐냐면 다른 사람들에게 필요한 인간이 되고 싶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정신이 상처 입었음을 조금도 자각하지 못하는 내 주변에 살고 있는 이 모든 정신병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고통은 사람을 예민하게, 그 정신을 더 예민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무디게 하거나 둘 중에 하나죠. 피에르 라비는 더 정신이 예민해지게 됩니다. 그때 마침 이제 미셸이라는 사람을 운명적으로 만납니다. 미셸은 자기 아내입니다. 미셸도 여전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살고 있지만 싫어하는 세계 안에서 아이를 낳아서 기를 수는 없다라고 서로에게 동의를 합니다. 도시의 소음과 소란스러움 속에서는 자식들을 행복하게 살게 하는 일이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하지만 문제가 있죠. 그들은 자신들의 꿈을 이루는 데 필요한 돈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둘 다 가톨릭 신자였는데 피정이라는 시간을 가집니다. 이 가톨릭에서는 기도하는, 어디 가서 몇 박 며칠로 하기도 하고 정기적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피정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피정 시간 동안 이 신부님에게 고백하게 됩니다. 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근데 마침 또 인연이 그 신부를 통해서 두 사람을 소개받게 돼요. 한 명은 누에치는 사람, 한 명은 시골 의사. 시골 의사는 리샤르 박사라는 사람인데요. 되게 똑똑하고 공부를 계속했으면 큰 병원의 원장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잘 나가던 사람이 외진 곳에서 시골 의사로 만족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고요. 이 신부님의 이제 소개로 이분의 인생은 또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둘은 시골로 갑니다. 그리고 이제 농부가 되는데 처음 3년 동안은 자기가 그 원치 않았던 도시의 삶, 그 생산 위주의 삶, 무조건 돈 하던 그 사회를 떠나서 왔는데 시골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화학비료를 쓰고 어쨌든지 돈을 벌기 위해서 농사를 짓는, 먹기 위해서 또는 삶에 대한 보다 농촌도 환경과 제품이 다를 뿐 도시와 똑같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제 반향으로 자기가 이제 생태 농업, 전통적인 농업을 들고 옵니다. 그래서 자급자족하는 삶, 그런 또 삶들, 이제 자기가 원했던 그런 삶들의 방향을 찾아 나가면서 이 여러 사람들을, 자기가 원했던 대로 여러 사람들을 도우게 되는 그런 분이 됩니다. 이 책을 쓴 사람들이 이 피에르 라비를 인터뷰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하는 그 대답과 질문 중에 이런 말을 합니다. 피에르 라비는 사자는 양을 잡아먹고 배를 채우지만 나중을 위해 따로 저장해 두지 않는다. 그런데 인간 약탈자들은 도가 넘칠 정도로 필요 이상의 것들을 원합니다. 생존하기 위해 양식을 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것은 필요에 의한 자연스러운 욕구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대상에게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감사하는 마음이 곧 신에게 보답하는 일입니다. 필요 이상으로 쌓아두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문제입니다. 쌓아두려고만 한다면 인간은 더 이상 조화로운 삶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피에르 라비는 점점 더 많이 라는 생각은 곧 착취하겠다
생각이라고 말하는데요. 그는 단순한 농부가 아닌 자연과 우주에 대해서, 그리고 생명과 영성에 대해서 고민할 줄 아는 철학자였습니다. 농사 짓는 방식이 아니라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던 분이었습니다. 이제 한 번은 그 신에 대한 의견을 좀 말해달라고 부탁하니까 피에르 라비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언제나 종교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렇게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회교 신자였으며 또 기독교 신자였다는 것을 기억할 겁니다. 나는 성경과 코란 그리고 탈무드를 읽고 깊이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곧 그 종교에 대해 오해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오해의 씨앗들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나는 늘 기적에 대한 말을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나에게 기적은 일상입니다. 흙 속에 씨앗 하나를 심으면 그것은 자라나 식물이나 나무가 됩니다. 밀알 한 알갱이 안에는 대지 전체에게 양분이 될 모든 에너지가 들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초자연 말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 초자연적인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나는 신의 존재에 대해 그것 이상의 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은 기적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기적 안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혼은 지금 이 순간 속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의 종교입니다. 어쨌거나 나는 신이 생명이며 그것이 바로 풀들을 밀어 올리고 나무들을 자라게 하는 생명력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것을 자각하고 경험하는 일입니다. 종교적인 의식과 교리, 체제들에 대해 나는 더 이상 관심이 없습니다. 나는 현대인들이 영성에 대해 너무도 많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말하는 것들에 확신이 없다는 것을, 또한 우리가 우리를 안심시킬 무언가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잘 설명해 줍니다. 만일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그렇게 많은 말을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있으며 그것이 전부입니다. 라는 말을 해 주십니다. 이분은 이 독서 속에서 어떤 힘을 찾고 해결 방법을 찾고 싶어 했었는데요. 예전 얘기죠. 젊었을 때. 그때 이제 우연찮게 책을 정말 많이 보던 사람이고 책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던 사람인데 우연찮게 다른 사람의 책을 빌려보게 되는데 그 책이 바로 크리슈나무르티의 책이었습니다. 아는 것으로부터 자유라는 책이죠. 유명한 책이죠. 법정 스님이 사랑한 책들 그 목록 중에도 들어가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그 고민을 마침내 내려놓게 됩니다. 진정으로 자유로워지기 시작했다라고 말합니다. 이분은 많은 책을 읽어왔지만 생각의 함정까지, 생각이 만드는 그 함정까지 파고 들어가는 그 암을 가진 사람은 그때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다라고 말하면서 크리슈나무르티를 우리에게 완성된 답을 주지도 준비된 사상을 내주지도 않은 사람이라고 극찬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그 영적인 스승의 옆에만 있는 것으로 가르침을 듣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말하며
자신이 깨인 의식을 가진 사람 속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우리는 육체를 가진 인간으로 남아있을 필요가 있다. 만트라는 주문이죠. 만트라를 외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행동 속으로 뛰어들어야 합니다. 라고 말하십니다. 오늘은 피에르 라비 농부 철학자 이 책의 앞부분과 이 어떤 분이셨는지 배경, 그리고 어떻게 해서 농부의 삶으로 프랑스의 그 외곽지대 농부의 삶을 시작하게 되셨는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분의 삶과 그분의 생각, 사상을 잠시 엿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다음 시간이 되면 또 이분의 또 좋은 내용들을, 말씀들을 다시 살펴보는 시간을 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